네, 리포트 비하인드 오늘 예고해드린 대로 아시아 최대 규모의 IT 전시회인 컴퓨텍스 2025 관련 관전 포인트와 그 속에서 AI 밸류체인 팩원을 주도하고 있는 엔비디아 관련 이슈들 체크해보겠습니다. 신영증권 박상욱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 이번에 컴퓨텍스 2025 핵심 주제는 AI 넥스트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이번에 관전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첫 번째로 피지컬 AI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반도체 밸류체인 패권 전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피지컬 AI 같은 경우에는 지금 로봇이랑 자율주행 쪽이 좀 메인스트림으로 차지를 하고 있고요. 이제 여기 관련해가지고 많은 업체들이 참여를 했고, 이제 관련 이제 밸류체인 부품 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다. 좀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행사가 이제 주목을 받는 이유하고 이번에 또 볼만한 관전 포인트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사실 이제 앞으로 어떤 업체들이 아웃퍼폼을 할 거에 대해 관해서 조금 관심이 많았던 것 같고요. 일단 로봇이나 뭐 자율주행이나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저는 크게 세 가지 진영으로 나뉠 것 같아요. 네. 일단 첫 번째로 테슬라가 지금 이쪽 분야에서 굉장히 잘 하고 있고, 네. 중국 업체들은 지금 이쪽 분야에서 굉장히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엔비디아 진영이 될 것 같은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기계적 하드웨어를 직접 만드는 업체는 아니고요. 여기에 대한 소프트웨어나 칩 같은 거를 플랫폼화 시켜가지고 이제 패키지로 제공을 하는 그런 플랫폼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자율주행에서의 3파전도 볼만했다고 전해지는데 그 3파전 어떤 기업이 포함되는 건가요? 앞서 말씀드린 테슬라, 중국, 엔비디아가 있을 것 같고요. 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설립 초부터 자율주행을 애초에 목표로 하던 업체다 보니까 뭐 관련된 데이터들이나 그리고 소프트웨어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최적화가 많이 되어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 지원금 같은 거를 이제 많이 받고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내연기관차들이 지금 전기차와 그리고 자율주행 쪽으로 전환이 되고 있잖아요. 예. 이런 과정에서 내연기관차 베이스인 업체들은 사실 소프트웨어 역량이나 컴퓨팅 파워, 즉 칩 쪽 역량이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지금 엔비디아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BMW, 벤츠, 현대차, 폭스바겐 이런 업체들도 지금 뭐 자율주행 레벨 2, 3 쪽은 대부분 엔비디아 칩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서 경쟁 구도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어서 뭐 AI 밸류체인에 대해서 언급을 간략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AI 밸류체인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원래는 이제 엔비디아 위주로 조금 재편됐던 경향이 컸었는데, 네. 이제는 이제 에이직 업체라 그래가지고 주문형 반도체 업체들도 좀 많이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래는 이제 델이나 레노보, HP 같은 그런 OEM 업체들, 자기의 브랜드를 내걸고 서버를 만드는 OEM 업체들이 대부분 서버를 만들었었는데, 예. 이제 원가 절감 측면에서 폭스콘, 퀀타 같은 ODM 업체들, 위탁 생산해주는 업체거든요. 예. 이런 업체들도 자체 브랜드를 내걸고 지금 서버를 만들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밸류체인 쪽에서 굉장히 많은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피지컬 AI, 뭐 자율주행이나 로봇 쪽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경쟁력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뭐 피지컬 AI 쪽에서 가장 중요한 건 네 가지 요소입니다. 첫 번째로 기계적인 하드웨어가 있고요. 뭐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차량, 로봇 같은 경우에는 그 휴머노이드 로봇 본체를 뜻하고요. 두 번째로 데이터죠. 뭐 자율주행 쪽에서는 주행 데이터, 로봇 같은 경우에는 시행착오가 담겨져 있는 그런 피지컬 데이터 같은 게 있을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예. 뭐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결국에는 인력 베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컴퓨팅 파워입니다. 보통 컴퓨팅 파워라고 하면은 이제 뭐 GPU든 CPU든 이런 칩 단위의 파워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네 가지 조건이 사실 다 맞물려야지 이제 피지컬 AI가 성공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차량도 직접 만들죠. 그리고 엔비디아 칩을 일부 쓰고 있기는 하지만 자체적인 도조 칩이나 FSD 칩도 가지고 있고, 뭐 소프트웨어 같은 것도 사실 너무 잘한다는 게 글로벌에 다 퍼져 있는 사실이고요. 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가지고 지금 시점에선 테슬라가 굉장히 잘하고 있지만, 이제 중국 쪽은 정부에서 데이터도 지원해주고 뭐 인력을 채용할 때 보조금 같은 것도 많이 주고 있고요. 예. 뭐 제조업 쪽으로는 사실 중국 쪽에는 워낙 잘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서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충족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국에서 부족한 점은 사실 컴퓨팅 파워입니다.
엔비디아 칩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지금 예. 미국 수출 규제 때문에 이 컴퓨팅 파워 쪽에서 조금 제동이 걸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 쪽은 이런 컴퓨팅 파워, 칩 쪽을 국산화를 빠르게 이뤄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도 자체적인 밸류체인을 좀 구축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업체를 보시면은 뭐 로봇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그렇고 데이터 쌓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네. 그런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현실이랑 똑같은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현실과 똑같은 가상현실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우리가 너네 데이터를 쌓아줄게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또 이런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컴퓨팅 파워, 그런 GPU 같은 칩까지 우리가 세트로 패키징을 해서 보내줄 테니까 너네는 사실 그 기계적인 하드웨어만 만들어줘라고 이런 플랫폼 전략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볼 때는 테슬라와 중국 업체들은 독자적인 루트를 밟을 것 같고요. 이제 테슬라와 중국을 제외한 업체들은 사실 엔비디아 플랫폼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3파전으로 좀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 대결로 보면 미국 대 중국이네요. 아, 맞습니다. 예, 이제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게 이 AI 밸류체인의 패권 경쟁의 구도입니다. 몇 가지 힌트를 주셨는데 에이직 등의 기존에는 이제 엔비디아 중심에서 에이직으로 좀 다변화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현재 상황과 그러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사실 이거는 젠슨 왕이 GTC에서도 그랬고요. 컴퓨텍스에서도 언급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이제 에이직 같은 경우에 비슷한 성능에서도 이제 가격이 한 절반 정도 쌉니다. 그런데 이제 인프라적인 거나 이제 뭐 네트워크, 연결 같은 부분에서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시스템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점유율이 굉장히 낮은데 이러한 부분들도 이제 점진적으로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젠슨 왕도 엔비디아의 점유율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떨어지는 추세인 건 맞지만 그 떨어지는 폭이 크지는 않을 거고 그것보다 이제 시장이 더 빨리 성장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성장을 할 거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랬던 만큼 이제 뭐 에이직 업체들이 얼만큼 빠르게 그런 개선을 해 나가느냐가 조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독자 구도에서 변화는 보이지만 그 시장 전체가 커지기 때문에 크게 구도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엔비디아 측에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의 추가 상승 여력이나 목표 주가는 어떻게 잡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주가 기준으로 엔비디아의 12개월 포워드 PER은 거의 한 30배 정도에 도달을 했습니다. 최근에 많이 올랐었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50배, 60배도 받았었는데 그거는 이제 높은 고성장률을 보여줬을 때 가능했던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앞으로는 뭐 전년만큼 막 2배, 3배 성장하는 그림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래도 매년 뭐 한 30에서 40% 정도는 매출 성장률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만큼 이익도 같이 오르는 그림이 될 거고요. 네. 그래서 한 30배 정도면은 사실 어느 정도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예. 밸류에이션이 고정되더라도 매년 이제 EPS가 30에서 40% 정도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주가는 약간 그 정도 흐름으로 좀 오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미국 대 중국, 근데 그 사이에 한국의 위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사실 뭐 방금 말씀드렸듯이 AI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피지컬 AI는 4가지였어요. 여기는 이제 기계적인 하드웨어까지 합쳐서요. 그런데 그냥 AI를 봤을 때는 3가지입니다. 데이터, 소프트웨어, 컴퓨팅 파워. 뭐 데이터야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업체들도 많이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소프트웨어, 한국인들 굉장히 똑똑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도 극복을 하겠죠. 다만 마지막 그 컴퓨팅 파워 분야에서 저희가 굉장히 조금 경쟁력이 떨어진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중국도 그렇고 미국 이제 빅테크 업체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이런 업체들도 엔비디아 칩을 많이 샀기 때문에 그 AI를 구현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해봤자 엔비디아 H100 GPU가 해봤자 2,000에서 3,000잔 정도밖에 안 들어왔다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칩을 최대한 좀 많이 확보를 하는 게 한국 AI 발전의 전제 조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내년이면은 조금 유의미한 성과를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정부에서 지금 몇 조 원을 투입해서 엔비디아 칩을 10,000개, 20,000개, 30,000개를 사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조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각 산학연 쪽의 연구소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반도체 칩이 없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제
비싸기 때문에 그 비용 부담이 있는데 새 정부가 들어와서 어떻게 좀 끌어주는지 여부에 따라서 소프트웨어나 컴퓨팅 파워 부문은 좀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는 방향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 결국엔 지금 데이터 쪽이라는 말씀이신데 반도체입니다. 우리나라 국내 관련 반도체 기업들은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일단 저희 국내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사실 메모리 쪽에 치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AI 관련 메모리라고 하면은 당연히 HBM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글로벌 선두 업체로 굉장히 잘 하고 있죠. 글로벌 마켓시어도 뭐 한 70% 전후로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프로그레스가 그렇게 발전 속도가 좀 느리다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올해 6월에도 HBM3 12단 퀄 테스트를 완료를 하는 걸로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좀 소폭 밀렸다라고 최근에 업데이트를 했거든요. 그러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가 조금 더 잘 해주면은 좀 네. 국내 반도체 분위기도 조금 더 완화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HBM에 관련된 투자 포인트 정리해 봤습니다. 신영증권 박상욱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